6강 3번부터. 글씨가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자, capability, capable의 명사형, 능력. abstract, 추상적인. perspective, 관점 또는 원근법이란 뜻도 있죠. 단어 중요합니다. 마크가 원래는 표시하다인데 뭐뭐에 해당하다라고 해석도 된다라는 거고, conscious는 의식적인, 의식이 있는 이란 뜻. 그래서 이제 on이 붙으면 무의식적인이고, sub이 붙으면 의식보다 아래의 의식인이니까 잠재의식의라는 뜻이 되죠. now pressing, 지금 억압하는, 압박하는,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하는, 당장 시급한. conflict, 마찰, 갈등, 분쟁. define, 정의하다, 한정하다. fin이 뭐예요? fin. 끝내다지. 그죠? 끝내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터미널 얘기해 줬지. 얘기 안 해줬나? 터민이 끝내다고. fin도 끝내다죠. 그지? 우리 그래서 유럽에서 옛날에 항해술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야 여기가 지구의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끝 나라가 핀란드잖아. 핀란드. 그죠? 그래서 finish도 끝마치다고. 그래서 define도 끝을 정하다, 한정하다예요. 원래 한정하다, 정의하다. 그래서 또 finite가 여기서 나온 게 끝이 정해진, 끝이 있는 이거. 거기에 in이 붙으면 infinite라고 해서 끝이 없는, 그죠? 무한한. stage, confusion, refer to, drive.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아씨, 멀리 났네. consistent, 일관된,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confront, 자, 서로 앞을 함께 마주보다, 대면하다, 직면하다. construct, 구조하다, 구축하다, 구조를 세우다. firm, 튼튼한, 확고한. infancy, infant의 명사형, 유아기. deliberate 하면 신중한. commitment, 헌신, 전념, 그죠? 또는 뭐 약속 이런 뜻도 있어요. integrate, 하나로 합치다, 통합하다. threaten이 원래 위협하다입니다. 위협하다, 그죠? threat에 en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려가 있다,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좀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가봅시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ABC형 순서인데요. 자, 먼저 주어진 글에서 students, 학생들이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발달해 간답니다. 뭐를요? 능력을 발달시켜요. 추상적인 사고를 위한 능력.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관점, 그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발달시켜 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커진 신체적 변화들이, 여기에서는 발달인데 이해와 사고의 발달이었지. 그 다음 문장은 뭐야? 신체가 훨씬 더, 신체의 변화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얘기해요. 훨씬 더 큰 신체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요 사춘기에 접근하면서, 가까워지면서 라고 해봅시다. 자, A에서는요, but이라고 잡아놨네요. 하지만 사춘기는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단어 봤을 때 해당합니다라고 그랬죠. 그냥 표시한다고 해도 돼. 최초래요. 즉 얘는 뭐냐면 사춘기가 최초의 시간인데 뭐한 최초의 시간이냐면, 요 대세정체 뭘까요? 대세정체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어떤 최초의 시기냐면 의식적인 노력이 is made, 이루어지는, 즉 의식적으로 애들이 노력하는 시기래. 뭐 하려고? to answer, 답변하려고, 답을 얻으려고. the now pressing, 지금 압박하는 이니까 당장 시급한이라고 그랬죠. 당면에 있는, 당장 닥쳐 있는 질문인 who am I? 요 who am I, 요게 뭐냐? 이따 뒤에 나올 뭡니까?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
야, 나는 누군가, 나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선생님은 이게 고1 때, 물론 어렸을 적에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냥 생각이 멍해지면서, 나 왜 태어났지? 나 뭐 하지? 나 뭐지? 이런 생각. 그게 이게 아주 뭐 초5,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뜬금없이 그냥 아무 뭐 의미 없이 이렇게 들었다면 한 1년에 한두 번. 사춘기 때는 굉장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철학 소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 소설. 철학 서적,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자, 그런데 이 갈등, 마찰, 분쟁인데 이 단계를 규정하는, 한정하는, 정의 내리는, 즉 이 단계에서 생겨나는, 이 단계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이 마찰, 갈등, 분쟁,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 대 역할의 혼란이야.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실제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역할 모순, 그지? 요이라고도 얘기하지. 자, 그리고 정체성은요, refers to organization, 조직, 뭔가 짜여진 것을 지칭하는데 한 개개인의 drives, 충동 또는 동기라고 해도 되고 능력, 신념, 그리고 역사를 조직한 거야. 딱 짜버린 겁니다. 어디 안에다가 지속적인 이미지, 즉 변하지 않는 자기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합쳐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 생각하는 요 지속적인 자아 이미지가 바로 정체성이야. 이해가시죠? 자, A는 요 다음에 이어져 최초의 시기라고 했어. 이어져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B의 첫머리에 뭐가 하나 등장하냐면 아까 주어진 문장에 뭐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사고의 발달과 신체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저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체의 변화도 더욱더 커지고 그게 어디 나와요? 요거지.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두 문장을 압축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오케이? 왜 안 나와? 그래서 마인드, 그러니까 심신의 발달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발달로 인해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은 틀림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뭐예요? 중심적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 동격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란 얘기야.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체성이 뭔지를 좀 구조화시키는 이 이슈인데 이 정체성은 굳건한 베이시스, 근간이 된답니다. 나중에 성인기에도.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onsistent image of self라고 그랬잖아. 정체성이. 그치? A에서. 성인기까지 굳건한 근간이 된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 발전시켜 오기는 했어요. 뭐를요? 자아라는 감각을 언제부터? 유년기,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젖먹이 시절부터 나라는 감각은 계속 발전시켜는 왔어.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오는 것보다는 신체 발달, 마음의 발달, 즉 심신의 발달을 거론하는 B가 바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그 다음 C가 봅시다. 자,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그것은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것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중한 선택과 결정들이 있고 특히나 직업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념하는, 몰두하는,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한 선택이나 결정을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헌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헌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념하고 어떠한 개념에 대해 전념할 건지를 선택하고 결정한대요. 그것은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대. 선택과 결정이. 됐지? 자, 그런데 만약 청소년들이 fail to 하면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한다고 그랬지.
통합하지 못하면 이 모든 측면 양상들을 통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 측면들과 이 측면이란 위에 나온 겁니다. 선택과 결정에 관계된 것들, 이거하고 선택을 통합하지 못하면, 또는 만약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 전혀 뭘 골라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느끼면, 그죠? Role confusion threatens. 이러한 역할의 혼란. 아까는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역할 혼란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B 다음에 이 it이 요게 요런 걸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나타내? 여기 걸어도 돼요? 걸어도 돼? 자, 그리고 봐봐. 아까 우리 A 앞에 뭐가 시작됐냐면 but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청소년기가 최초래. 최초의 시기래요. 일부러 노력하네. 봐봐. B에 뭐로 끝났어? 잘하는 감각은 유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키워오긴 했어. 발전시키긴 했어. 하지만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 답변을 얻으려고. 나는 누구인가. 즉 잘하는 감각은 우리가 아기 때부터 계속 발전시켜 오는 거긴 하지만 진짜 정체성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 청소년기가 최초란 얘기예요. 그럼 B 다음에 A겠지. 그지? 다시 정리. 자, 신체 변화, 그 다음에 심신의 발달, 주어진 문장, 그걸 거론한 B, 그리고 B에서 계속해서 성인기까지 굳건한 기틀이 되는 이런 정체성이 요거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아직 정체성 구축은 아니야. 근데 정체성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마무리에서 물론 청소년들도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부터 자아감각을 키워왔어. 근데 자아감각을 키워왔지만 이 시기에 하지만 처음으로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시기라고. 오케이? 그리고 정체성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딱 이 시기를 규정짓는 어떠한 마찰이나 갈등, 즉 특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마찰이나 갈등이 뭐냐면 이런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는 거고, 정체성이란 이러한 거고, 그래서 성인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미지야. 이미지. 됐죠? 요 얘기가 아까 B에서 나온 거고, firm basis로 나온 거고, 그 다음 그래서 마지막에 정체성을 정의를 내려놨잖아. 정체성이 이런 걸 지칭해. 원래는 이런 걸 지칭하는데, 그리고 정체성에는 또 근데 이런 것도 포함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 못하면 그래서 역할 혼란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마무리 지어야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최초의 시작인 B를 정하면 A와 C 지우고 소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B하고 C, 이제 C하고 A의 순서 중에 B 뒤에 A가 오느냐 C가 오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요 it을 거론한 게 A였잖아. A.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가 C보다 앞에 와야지. 거꾸로 C가 A보다 앞에 온 보기는 지워져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저절로 B, C, A가 되겠죠. 아니, B, A, C. 그지? B, C, A가 아니라.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7강으로 갑니다. 자, assume의 명사형입니다. 가정, 가설. 3dimensional, 3차원적인, 3차원의 relative, 상대적인이라는 뜻도 되고, 이게 뭐 뜻도 되냐면 우리 명사로는 relative가 뭐예요? 친척이잖아. 친척. 그래서 친족 관계인이라는 뜻도 돼. 그러니까 이게 관계 있는 이런 말이죠. direction, 방향. universal, 보편적인. re-examine, 재검토하다. describe의 명사. correlate with, 뭐뭐와 연관되다. distinct, 뚜렷이 다른, 별개의 이런 뜻이야. cognitive, 인지와 관련된. tendency, 경향, 성향.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vary, 각기 다르다, 다양하다.
컨셉, 개념, determine, 결정하다. category, 범주. categorize라는 동사도 자주 나오죠. 범주화하다, 즉 분류하다 이런 뜻. term이 여기서는 용어네요. correspond to 하면 일치하다라는 뜻도 있고 부합하다라는 뜻도 있죠. 해당하다. reference가 여기서는 준거, 기준. 준거가 기준입니다. 기준, 참고 기준 이런 뜻이에요. extend, 넓히다, 확장하다. 가봅시다. 주제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네요. 자, 요게 동격입니다. 어떤 가설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있는데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공간의 개념, 이 대절 안에 주어입니다. 얘는 공간의 개념, 즉 공간의 개념이 뭐냐면 3차원 영역인데 그 3차원 영역 안에서 사건과 물건, 물체가 생겨나는, 발생하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것,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요 3dimensional area가 바로 스페이스인데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은 요게 요 동사예요. notions가 데리고 있는 동사. 그러니까 얘는 굳이 크게 해석 못해도 요거 볼 줄 알아야죠. 요거 볼 줄 알면 무슨 얘기 할 건지는 눈에 들어옵니다. 자, 봐. 일부 가설인데 어떤 가설? 야, 공간의 개념이 다 보편적이야 라는 가설은 이게 진짜 동사야. being re-examined야. 다시 검토되는 중이다야. 야, 공간의 개념이 전부 보편적이야.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니가 뜻하는 게 하나잖아요. 하나. 유니가 하나야. 그래서 그냥 공간의 개념은 다 보편적이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똑같다. 이 얘기야. 공간 개념은 똑같다라는 몇몇 가설이 지금 재검토 당하고 있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 할 거야? 공간의 개념은 보편적이라고? 아니겠죠. 공간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몇 개의 가설이 재검토되고 있어요. 그럼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universal이라는 요 형용사는 물론 나중에 변형으로 나오면 요 자리에도 빈칸은 들어갈 수 있겠죠. 글쓴이의 주장과 배치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걸 빨간색으로 정해놓고 가봅시다. 스티븐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보여줬냐면 공간의 체계, 그죠? 공간의 잠깐만요. Systems of Spatial Reckoning, 공간의 탐구나 공간의 설명에 대한 체계는 실제로는 꽤나 요게 다른 거네. Divergent, 뭐는 의미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그죠? 갈라져 있다.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유니버설과 반대 개념이지.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어휘겠죠. 그러니까 얘 주장은 스티븐 레빈슨부터는 이제 글쓴이가 주장하려는 바입니다. 공간 개념, 공간 체계가 다 갈라져 있어요. 다 다양해요. 전 문화에 걸쳐서, 즉 문화마다 다 달라. 공간 개념은. 그리고 언어적 차이점들은 얘는 이제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쓴 거죠. 이런 언어적 차이들,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언어도 차이가 나는데 이 언어적 차이점이 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별개의 완전히 다른, 그죠? 뚜렷이 다른 인지적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정의 내립시다. 공간 개념 달라. 언어도 달라. 인지적 경향도, 성향도 달라. 오케이? 뭐마다? Across cultures. 문화마다. 됐어요? 여기 정리돼? 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준대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언어 나왔잖아요. 자, 언어가 또 나왔네. 각기 다 다르대요. 다양하답니다. 그 사용법에 의해 있어서. 무슨 사용법? 공간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언어가 다르대. 됐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공간 개념 달라? 언어 달라?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인식 달라.
언어 다르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리고 결정해버립니다. 이 언어가 결정해버려요. 뭐 결정해버려? 인식. 그지? 인식도 다르다고 그랬잖아. 인식적 카테고리, 범주, 인식의 범위를 결정해버려. 뭐와 관련된 인식의 범주냐면 공간 개념과 또 나왔어. 같은 말. 공간 개념 달라, 언어 달라, 인식 달라. 그치? 같은 말이야.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또한 자, 수많은 언어의 화자들, 수많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간적 용어, 뭐와 일치하는, 뭐와 부합하는 신체적 코디네이트, 어떤 구조, 그죠? 좌표, 신체적 지표, 신체적 좌표에 부합하는 이러한 공간 용어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신체 좌표냐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앞이냐 뒤냐와 관련된 이 신체 좌표와 관련된 이 공간 용어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것도 언어의 다른 예야. 공간을 인식하는 개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식이 다르다라는 얘기. 자, 한 가지 사례는 어디서부터 얻어지냐면 테네아파 체탈이라는 이 멕시코 지역에서 유래하는데요. 자, 뭐 부족인가 봐요. 그 사람들의 언어는요. 욕이 없어요. 이런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되는 상대적인 틀이 없어. 참고 기준이 될 만한 상대적 틀이 없어, 언어에. 그래서 따라서 용어도 없어요. 참고할 만한, 뭘 참고할 만한 신체 좌표, 왼쪽, 오른쪽, 앞뒤를 기준으로 설정할 만한 틀이 없어. 따라서 언어도 없는 거예요. 공간 참고, 공간 기준에 언어도 없어. 근데 그 공간 기준의 언어들은 다 뭐냐면 이 용어들은 왼쪽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해당하고 앞 그리고 뒤에 해당하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지? 자, 공간 개념을 인식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틀이 없대. 틀. 이 사람들의 언어 자체에.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왼쪽 앞 뒤에 해당하는 단어도 없대. 용어도 없대. 됐지? 기준의 틀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비록 자, 왼손이나 오른손에 해당하는 용어는 존재하기는 해요. 왼손 딱 오른손. 하지만 그 용어들이 뻗쳐나가질 않아요. 확장되질 않습니다. 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또는 신체 외부에 있는 영역으로까지는 뻗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야 우체국 앞으로 와 우체국 뒤로 돌아와 그지 우체국 오른쪽에 빵집 이런 개념 있잖아. 근데 얘네는 오른손 왼손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틀이 없다는 거야.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제외한 외부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에서 더 확장되는 방향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야. 앞뒤의 개념도 없고 용어 자체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용어도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우리는 요 준거의 틀이 존재하죠. 방향의 준거의 틀이 존재하잖아. 그게 뭐예요? 내 몸이잖아. 내 몸. 또는 말하는 당시에 대상물이 준거가 되고 우체국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얘네는 준거의 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결국은 주제는 뭡니까? 처음에 3번 정도 반복됐죠. 어크러스 컬처가 중요한 말이야. 문화 전반에 걸쳐. 즉 문화마다 뭐가 다르다? 공간의 컨셉,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도 다 다르다. 됐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문화가 사업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전혀 관계없죠. 사업 얘기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두 번째, 보편적? 아니요, 이거. 그지? 보편적 아니라고 그랬잖아. 보편적 인식 아니고, 문화적 차이점.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지?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Non-verbal signals래요. 공간에 관련된 비언어적 신호들. 아니지. 이거 뭐라고 나와야 돼? 비언어적 신호 대신에
뭐로 말 바꾸면 될까요? 그냥 텀즈로 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컨셉트, 그지? 이걸로 넣으면 되잖아. 언어, 용어, 개념, 인식, 요 세 단어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차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답 아니죠. variability가 뭐야? 다양성이죠. 다양성. 다 차이 나고 다 다른다. 차이, 다양성, 뭐 공간, 개념. 여기는 across culture 대신에 across languages 같은 말이니까 모든 언어마다 언어를 다 언어 전반에 걸친 공간, 개념, 인지에 있어서의 차이점, 다양성. 다 나왔네. 그치? 개념 나왔고 언어 나왔고 인식 다 나왔네. 됐지? 정답은 정확하게 4번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넘어가도 됩니까? 자, 두 번째. previously, 부사입니다. previously에 ly가 붙었죠. 그 다음, correspond to. 아까도 나왔죠? 아까 선생님, 내가 손으로 치느라고 잘못 쳤어요. 히읗이 하나 더 쳐졌어. 뭐뭐과 부합하다, 일치되다, 또는 뭐뭐에 합당하다. adverb 부사고, adjective는 형용사, pronoun 대명사, s2는 요걸로 갑니다. 앞으로. about의 뜻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S2, 전치사로 쓰인 S2. sequence는 순서입니다. sequent는 뭐예요? sequent. 이 형용사.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오는 consequent는 뭐예요? 모두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이니까 결과적인이지. 함께.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오는 consequent. 오케이? consequence는 뭐예요? 모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 결과지. 그지? 여기서 나온 말이 뭔 줄 알아? 영어로? 다음에 오긴 다음에 오는데 일 다음에 오느냐. 스펠링이 변했어. sequent가 second로. 이 말이 탄생하네. 그래서 둘째가는 다음에 우리는 버금가는 이라고 하죠. 우리의 순 우리말로는. 자, 그 다음 particular, 특정한이라는 뜻도 되고 아까 우리 specific 하고 같이 연관 지어야 됩니다. 결과적인, 또는 그 뒤를 따르는 이라고 해도 돼. 요거랑 같이 연관 지으세요.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구체적인. 요 놈이 명사로 쓰이면 particular가 구체적인 것들이라는 뜻도 있어.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사례라는 뜻도 있어요. very 아까 나왔죠. 각기 다르다, 다양하다. 계속 겹치네. order만 해도 순서, 질서인데 ordering, 순서를 매긴 것 또는 순서. crucially, 결정적으로, 중대하게, identical, 동일한. 컨셉 또 나왔죠. translate, 번역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translate이 근데 여러분 물론 번역하다, 통역하다 라는 뜻인데 오히려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번역하다, 통역하다로만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선생님이 요 인투가 무슨 전치사라고 그랬어? 변화의 전치사라고 했지 예전에. 여러분이 모르는 타동사가 나와도 얘는 그냥 다 해석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A를 B로 바꾸다. 변화의 전치사. 그러니까 번역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좀 해석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원래 우리 알던 대로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타동사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가면 돼. 가봅시다. 무관한 문장이네요.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은 선생님이 우리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2021년부터는 소재의 일치, 그죠? 신경영향이 소재의 일치, 주제의 불일치. 언어 얘기가 이게 지금 주제편이지 참. 주제 소제편. 언어는요 훨씬 더 비슷하답니다. 이전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비슷하대요. 언어는. 일본하고 좀 반대 내용이네. 아까 언어는 다 보편적이라는 가설 틀렸다며. 그치? 근데 얘는 비슷하대요. 거꾸로. 첫 문장에 딱 찍어놨어. 이거 통념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평성도로 나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도 아니고. 언어는
더 많이 비슷하대. 과거에 생각해 오던 것보다도.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거 1번과 다릅니다. 이거 헷갈리겠다. 요거 관련된 요거 연계지문 나오면 보편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보편적인 것과 반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근데 우리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 둡시다. 이 보편성은요, 뭘 암시하고 뭘 시사하냐면 인간의 뇌가 설계됐대요.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인간의 뇌가 설계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비슷한 점은. 인간의 뇌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미 문화가, 나라가 달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공통된 방식으로 뭔가 설계됐구나. 세상을 바라보도록. 오케이? 이게 언어가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뭐 대표적인 거 뭐요? 지금 옛날에 얘기해줬잖아. 엄마. 우리는 엄마고, 얘네는, 영어권 애들은 엄마를 거꾸로 마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마음이야. 순서 바뀌었잖아. 왜? 애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제일 하기 쉬운 발음이 울다가 입술을 막다가 힘주면서 입술이 벌어지는 소리가 요 순음이잖아. 순음 중에 제일 내기 쉬운 소리가 미음 발음이고, 그래서 머가 발음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 이해 교수님이 해줬지 않았나? 우리가 엄마 뱃속, 그죠? 아기 주머니, 자궁, 에서 나와서. 그다 어디서 살아? 돔에 살잖아. 음막집, 돔. 그지? 이 돔이 홈이 됐고, 나중에. 도메스티케이티드, 요거 돔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러다 죽으면 어디로 가? 툼으로 가지, 무덤으로 가. 이 전반적 과정을 뭐라 그래? 둠이라고 한단 말이야. 둠. 뭐야? 그러니까 필연적 운명이라는 뜻이야. 결국 죽게 될 운명 이 말이야. 필연적 운명. 에? 죽게 될 운명. 운명이야, 운명. 그러니까 다 미음 발음. 제일 쉬운 발음이 쓸데없는 얘기 하게 됐는데, 하여튼 엄마, 마음 비슷하잖아요. 다 마도 중국 애들도 마 그러고. 자, 근데 이 앞에 말은요, 지금까지 한 이 앞에 말은 뭐랑 부합하고 뭐랑 일치할지도 모르냐면 현실 구조와도 좀 부합할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은 언어는 생각보다는 유사한 점이 많더라. 요겁니다. 보편성이 많더라. 요게 주어진 문장이에요. 주제입니다. 주제야. 언어는 보편적이고 유사하다. 아까 우리 읽었던 1번과 정반대의 논지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모든 언어는 명사와 동사를 가지고 있고 수식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에는 부사와 형용사가 있지요. 그리고 이름과 대명사, 아마 이름은 명사를 의미하겠죠. 명사와 대명사도 가지고 있어. 그지? 그죠? 그러니까 뭐 언어권마다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품사의 종류, 개수는 다 다르지만 필수 품사는 4개밖에 없어. 모든 언어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4개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잖아. 나머지는 기능 품사고. 그지? 접속사나 뭐 관사나 이런 것들은. 그지? languages. 1번 관계 있네요. 공통점이니까. 언어는요, 근데 뜬금없이 요 말이 나옵니다. 신경적으로 거슬리네. 언어는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뭐에 있어서? as 관하여. 단어의 순서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어. 그래, 단어는 비슷한데 단어의 순서, 문장 내의 단어 순서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요, 동사가 in the middle, 가운데 오기도 하고, 영어의 경우죠. 중국어의 경우. 또는 at the end, 끝에 옵니다. 우리말이나 일본어 같은 경우. 그치?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하잖아. 우리말은 중요한 동사가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순서는 다르지만, 문장 내 단어 배열 순서는 다르지만 문장은 어쨌거나 항상 사용돼요. 그죠? 공통점 맞죠? 요게 공통점이잖아요. 세 번째, 따라서 개개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 특정한 공동체에, 집단에, 특정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개개인들은요, may not follow, 아마
따르거나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를? 언어 습관을. 그 뭐야 이거? 이거네. 그지? 3번이지. 그죠? 지금 뭔 얘기해야 돼? 보편성, 유사성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야, 특정 문화에 속한 개개인이 그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언어 습관 안 따라할 수도 있어? 이런 말 했으니까 완전히 뜬금포지. 네 번째, even the sequence. 요 2번과 연결되네요. sequence는 다르지만 words가, 자, 단어의 순서는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더 폭넓게 다양하지 않기도 합니다. 스티븐 핑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128가지의 가능성 있는 순서가 존재한답니다. 뭐의 순서? Of the main sentence인가요? Parts of a sentence네. 한 문장을 이루는 주된 구성 요소에 있어서 128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순서가 존재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나처럼 저 언어랑 관련된 과목을 배우면 언어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언어학. 근데 아마 인문대 가가지고 무슨 어학과 이렇게 가면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 선생님 공부할 때는 전부 원서가 전부 영어였거든.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지. 넘어갈 뻔했네. 대충 알아들어.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어학과를 나오려면 전부 원서, 영어로 된 책을 다 번역해가지고 스터디 모임 가지고 막 그랬어. 이게 번역본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번역본 너무 많아요. 엄청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집대성해 놓은 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어, 우리 국어에 관련된 언어일지라도 이걸 언어학으로 접근한 학자들이 없었어. 지금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우리 국어를 대하고 공부하냐면 소쉬르, 촘스키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책을 뭐로 써? 영어로 썼잖아. 그래서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3학년 전공 필수 과목에 이게 언어학의 이해인가? 언어학 총론인가 그랬을 거야. 요게 조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조교 형이 들어와가지고 영어로 된 세 문장을 절 3개짜리 관계사 막 이렇게 엮여있는 절 3개짜리로 된 한 문장을 칠판에 3개를 써놔. 그게 시험이었어. 그리고 B4 용지 100지를 3장씩 줍니다. 한 문장을 B4 용지 앞뒤로 분해를 해야 돼. 분해. 이 128가지의 가능성 중에 몇 번에 그래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28형식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모든 문장은 128가지 형식이 있다. 우리는 5형식으로 배우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막 43개, 45개 정도로 쪼개긴 해. 그래서 이건 몇 번 형식에 해당한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걸 수용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어학 쪽을 전공하게 된 학생들은 그거 할 겁니다.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전공 심화 과정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어학 계열은. 경수쌤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 고생을 해봐서. 하여튼 봐봐. 하지만 그렇게 128가지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그 중에서 겨우 그 가능성 128가지의 가능성 중에 겨우 2개, 그나마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사용한대요. 대부분의 언어야. 모든 언어가 아니라. 알겠죠? crucially. 자, 뭐 어떤 경우입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럽 뭐 중에 이탈리아인가 뭐 스페인어인가 그게 아마 의문문도 끝에 물음표만 쓰면 의문문이지? 억양만 올리고 해. 그치? 영어처럼 이렇게 뭐 조동사, 법조동사 쓰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 형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중요하게요. 대부분의 언어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요거 나왔네요. 그치? 보편성, 유사성과 관계되잖아. 이것도 5번도. 물론 답은 찾았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결과로 거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다 여기서 번역이네요.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3번까지 하고 잠깐 쉴 시간 줄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자, manipulate. man이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man.
매니 이게 뭐라고 그랬어? 손에 손톱에 손끝에 바르는 물감 뭐라고 그래? 매니큐어. 핸드요. 우리 손으로 다루는 방법을 써놓은 설명서. 로봇 어떻게 조립하는지 매뉴얼. 패드나 패디는 뭘까 그럼? 그렇지, 발이야 이거. 그래서 발끝에 바르는 물감 뭐라고 그래? 남학생은 잘 모르네. 페디큐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다음 발, 자전거 탈 때 발로 구르는 거 페달. 그치? 마음속에서 발길질 일어나는 거 이거 몰라 혹시? 이거 몰라? 이거 나중에 천천히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단 요것만 알아놓고,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다라는 뜻이야. 능숙하게 손으로 잘 만지다, 잘 다루다, 잘 조작하다, 잘 조종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손으로 잘 다루다 이 말이에요. 언급하다, figure, 인물, 형상, 수치 또는 동사로 쓰이면 간파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도 되고. repetition, contradictory. 자, control과 counter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죠? 반대의라는 뜻이야. dict는 뭐지? 말하다. 반대로 말하다, 반박하다, 모순되다 라는 뜻이야. dict가 뭐야?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측하다, 예언하다잖아. 딕트. 우리가 말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하냐? 딕셔너리라고 하잖아. substance. 원래는 물질이죠. 물질, 본질, 실체. 요 세 가지. 알았지? 물질, 본질, 시체. 시체가 아니라 실체. interpret의 명사. include의 명사. implicit. 자, implicit가 뜻을 비추는 이런 의미야. 인이었는데 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안에서만 비춰주느냐, 안으로만 뜻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뭐야? 함축적인, 암묵적인, 내재적인 이런 의미야. 요거의 반대가 뭡니까? 뜻을 밖으로 보여주는. 그렇지. 그죠? 뚜렷한, 명백한, 분명한. 됐죠? 자, 본문 가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빨리 하고 싶게요. 좀 빨리 갑시다. 빈칸에 들어간 말, 빈칸입니다. 괜찮아요? 자, 몇몇 공연가들 또는 연주자들은요, 그들의 이러한 그들 제품의 스타일을 잘 다룹니다. 잘 조작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공연가라고 해야 되나? 예술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자. 비평가들의 동기는 동기인데, 무슨 동기냐면, 요걸 꾸민 거예요. 주목할 만한 동기를 to shift, 바꾸기 위해서 자기 제품이 아니라 여기서는 작품이라고 해야겠네. 작품의 양식을, 스타일을 잘 다뤄요. 잘 조작해요. 리차드 파스너가 한때 이렇게 언급했어요. 셰익스피어나 니체나 위트겐슈타인이나 카프카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무슨 인물이었다? O, A, to B. A를 B에 빚지다지? A를 B에 빚지다. A를 B에 빚지다, A를 B에 신세지다. 우리 미드나 영화 보면 막 그 조연을 주인공이 막 위기에서 구해줬어. 그럼 이제 조연의 그 든든한 친구, 뭐 캡틴 아메리카의 버키격인 친구가 캡틴 아메리카 버키를 구해주면 악당들 물리치고 딱 나와가지고 약간 분위기 소강되었을 때 버키가 한마디 하잖아. 캡틴 아메리카한테 I owe you. 그치? 그치? 그거는 이제 뭐예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가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네. 사형식을 이걸로 바꾼 거야. B를 A에게 빚지다. A에게 B를 빚지다. 됐죠? 나 너에게 신세 줬어. 너한테 빚졌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뭐요? 이 인물, 이 사람들, 니체, 셰익스피어 다, 카프카, 위트겐슈타인 다 무슨 인물이라고 이제는 언급했냐면 일부, 부분적으로는 그죠? 그들의 명성의 일부를 뭐에? 혼란스러움, 어지러움, 혼란스러움에 빚지고 있대요. 즉 혼란스러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간의 명성의 일부를 얻게 됐다.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모순되는 본질, 글의 모순적 본질 때문일 수도 있어. 약간의 명성을 얻은 부분은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불분명한 작가들, 저자들입니다. 이 사람과 대비되는 게 바로 이 인간들이죠. 얘네들과 얘네들은 좀 정반대라고는 보지 말고요. 약간 대비되는 인물이야. 얘는 유명하잖아요. 얘네는 불분명한 저자들이야. 그럼 얘는 봐봐. at least 최소한 불분명한 저자들이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판이 알려지지 않은, 명성이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만약 그들이 실체, 본질, 그죠? 물질, 실체, 본질, 실체가 있고, 그러니까 실존을 하고, 오케이? 또, depth, 어떠한 그들 글의, 작품의, 예술의 실체가 존재하고, 깊이가 있다면,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도,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 해요? 더 많은 주목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비평가들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 더 많은 이런 글에 관련된 해석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비평가들에게. 제가 이거 처음 해석할 때는 언클리어 아티스트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지? 해석을 명확하게 안 해주는 작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봤는데 언클리어가 그게 해석을 명확하게 안 해주는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모호함? 그럼 모호함이라고 얘기하면 얘들도 혼란이나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사람들이 언클리어 어서스라고? 그 비평가들한테 관심을 받는 이유가 그게 언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내가 원문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중간에 탈락시켜버리고 이거 집어넣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요 사람들하고 대비해서 해설지에는 뭐라고 나왔어? 해설지에는 이 사람들이 unclear authors라고 얘기 나와요? 근데 왜냐면 봐봐요. 불명확한 작가들이라고. 그냥 근데 이따 뒷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모호하고 그죠? 봐봐. 왜냐면 자 이따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줄게요. 가봅시다. 일단은 그럼 개별적인 개개인의 비평가들은요 확립할 수 있어요. 설립할 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 비평가들이 자기 자신의 명성도 세울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그러한 작가를 연구함으로써 또 한 가지 해석을 자기가 좀 승진시키는 거야. 승격시키는 거야.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 다른 해석에 대해서 다른 해석보다 한 단계 더 승격한 그 작가의 또 다른 해석, 한 가지 해석을 좀 더 승격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경이라는 유명하지 않은 뭐 문학가의 뭐 이도경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다른 비평가들이 이렇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비평을 해놨다면 이 비평보다 조금 더 심오하게 조금 더 깊이 있는 한층 더 승격할 만한 비평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작가를 연구함으로써 비평가들 자기의 명성도 높인다는 얘기야. 비평가들 자신의 명성도 봐봐. 근데 이 똑같은 비평가들이 will support 지지할 겁니다. 뭐를요? 그 작가를 포함시키는 것에 in the canon 여기 주석 달려있죠? 주요 문헌 목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도경이라는 작가에 대해 비평을 했고 남들이 해놓은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비평을 해놨는데 그럼 나는 이 이도경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청소년이 읽어야 할 주요 문헌 목록에 넣는데 지지할까 반대할까? 지지하겠지. 왜? 내가 비평한 인물이잖아. 오케이? 내가 비평한 인물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들 자기 자신의 비평의 중요성을 또 한 단계 높이는 거야. 오케이?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내가 비평한 작가가 주요 문헌 목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요 당대 주요 작가로 다뤄지면 이 사람을 비평한 나도 중요성을 가지게 되니까, 비평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심오하지만 깊이가 있으면서 모호한, 그죠? 애매한 모호한 작가들, 즉 모호한 작품을, 아까 도경이가 얘기했던 게 이 사람들의 작가가 모호한 게 아니라 이제 모호한 작품을 쓰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요 놈은 작가들을 얘기하는 거야. 모호한 작품을 다룬 작가가 아니라. 오케이? 깊이는 있지만 모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하지 않은.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unclear. 그죠? 모호한 작가들이 그래서 비평가들에게 암묵적인 초대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은연중에 초대하고 있대. 요청하고 있대요. 은연중에 비평가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즉 지금 요렇게가 깊이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즉 유명해지지 않은, 불분명한 이 작가들은 비평가들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냐? 은연중에 암묵적인 요청이야. 자, ignore readers, 독자를 무시해달라고. 더 나은 문맥적 분석을 위해 독자 무시해달라고. 아니죠. 일단은 마지막까지 읽고 가볼까요? 얘가 요청을 하면, 요 모호한 작가들이 요청을 하면 비평가들도 대응하고 대답하고 반응한답니다. 뭐 함으로써 대답해요? 이 사람들의 이 작품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본대요.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명성을 더 널리 퍼뜨림으로써 대답을 한답니다. 오케이? 봐봐. 그럼 serve as co-authors of a broader piece of work. 무슨 말이야? 공동저자죠. 더 폭넓은 작품의 공동저자로서의 기능,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짧게 요약하면 unclear, ambiguous authors나 또는 그러니까 unclear, ambiguous writer와 critics는, 비평가들은 무슨 관계다? 그렇지, 공생관계야. 공생관계야. 이 글의 주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작가가 있어. 약간 애매한 작가야. 애매한 작가. 근데 이 사람들, 이 작가들도 이 비평가들에게 은연중에 내 작품 좀 비평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대놓고 하지 않고 내재적으로.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비평가가 이 사람을 다뤄서 내가 주요 무슨 문헌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024년 서정가를 뜨겁게 달군 목록 이런 거에, 아니면 청소년이 반드시 읽어야 할 문학작품,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자기계발서, 요런 목록 같은 거, 요런 목록에 이 내가 비평을 다룬 이 작가가 들어가는데 지지한단 말이야. 그건 왜? 그 사람을 비평한 나도 수준 있는 비평가로 인식될 거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기존의 비평보다 한층 더 승격한 비평을 해놓는다고. 그치? 그러면 작가가 유명해지게 얘가 비평을 달고, 그래서 작가가 유명해지면 이 비평을 단 비평가 역시도 명성을 얻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뭐야? 서로 공생하는 관계죠. 얘가 비평을 해줘야 얘도 유명해지고, 얘가 유명해져야 비평가도 유명해지니까. 그치? 공생관계에 관련된 말을 고르면 되지. 그치? 그걸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공동저자, 공저자라고 해놨지. 공저자. 이게 이제 공저자의 경우가, 선생님은 비평가와는 좀 다르게 공저자가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처음에 노량진에서 막 강의하고 공무원 쪽에
막 강의할 때 그때는 선생님도 unclear instructor이자 unclear writers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절필한 지 꽤 됐지만 선생님이 영어 문법서나 영어 공부에 관한 책을 한 17권 정도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 책을 누가 봐줘? 안 봐줘. 그러니까 어떻게 비평가는 없었지만 그 노량진 바닥에서 유명한 선배, 그지? 책을 내가 다 써. 다 쓰는데 그 유명한 선배 이름을 공저자로 같이 넣어. 내가 써놓고. 응? 그래서 오, 그렇지. 부탁하고. 그 양반은 고마워해. 왜? 아무나 안 해줘. 그 양반이 볼 때는 그 선배 입장에서는 자기 힘들게 책 안 써도 되는데 책 보니까 괜찮게 썼어. 그치? 대신에 이제 어떻게 얘기해? 자기 이름 올려주는 대신에 야, 너 인세 몇 프로 받냐? 15% 받냐? 대부분의 선배들이 인세 안 받는데 좀 쪼잔한 선배들은 너 15% 받으면 그 중에다 한 2%만 주라? 아니면 술 한잔 사라?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름값을 처음에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 책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많이 보잖아. 수험생들이. 오, 그 책 좋더라. 책 제목이 유명해져. 그래서 2년, 3년 지나면 공저자에서 빠져도 그 책이 팔려. 책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내 이름도 유명해져 있는 거야. 그 바닥에서는. 그치? 선생님이 좀 유명한 게 올백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토탈 시리즈가 있어. 토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려운 문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 그 다음에 공무원 직렬 중에도 좀 어려운 직렬들은 안 알아. 고생들 하고 돈은 별로 수요는 별로 없으니까 많이 안 보니까. 사관학교 기출문제 니네 봐? 사관학교 목표로 안 하는 애들 안 보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 근데 선생님은 그때 그걸 했단 말이야. 아무도 손 안 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시리즈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승훈이라는 것 사람도 유명해지게 되고. 응?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해? 주변 선배들이랑 후배들이 거꾸로 그 책에 형님 저 좀 이름 좀 넣어주세요. 저 좀 이름 이제 내가 공저자를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 내 책의 기본 내용에다가 후배나 동료가 쓴 것도 내가 훑어볼 거 아니야. 이거 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이제 수정해서 같이 넣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나는 또 몇 년 뒤에 빠지면서 이 책이 유명해지면 이렇게 가는 거고. 공동 저자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동 제작도 마찬가지고. 공동 제작도 약간 그런 개념이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세 개만 빨리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쉬었다가 쉬지 말고 할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알았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딱 5분만 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노량진을 떠난 지 한 4년 됐지만 다음에 검색하면 기승 치면 이제 내 이름이 그냥 기승훈으로 나오는데 네이버는 수험생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기승 딱 치면 뭐가 뜨냐면 내 책이 떠 거꾸로. 많이 팔리던 필승 시리즈, 필승 소방직렬에 대해. 왜냐면 소방직렬도 비인기 직렬이었는데 사람들이 책을 성의 없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성의 있게 시리즈 기본서, 문법서, 문제집,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 이런 거 좀 썼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알라딘하고 예스24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이제 책이 많이 팔리니까 뭐 작가로 거기서 이제 올려준 거예요. 사진 혹시 인물 정보 없냐고. 그래서 내 거 보냈더니 뭐 픽셀이 초과한다. 그래서 그러고 안 보냈는데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메일이 온 거야. 주요 뭐 검색 수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인물 정보 너 인물 등록할래?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대. 그래서 좋은 기회잖아. 그 시리즈가 제일 많이 팔렸어. 그래서 좋은 기회잖아. 그래서 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네이버하고 다음에 실어주더라고. 근데 구글은 그런 게 없어. 지네가 그냥 검색 많이 되면 지네가 올려줘. 그 인물정보 시스템, 등록 시스템이 없어요, 구글은. 그렇지.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야. 선생님이 빠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일화인데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했죠. 선생님도 이제 선배의 손을 잡고 선배 공저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떴지. 그리고 이제 세진쌤이 선생님보다는 후배인데 아트학원에서도 근무했었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멋진 영어 선생님이야.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진짜 학생들을 좀 진심으로 선생님보다 더 멋져. 진심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인데 너무 처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다가 우리 세진쌤에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세진쌤이 우리나라 최고 메이저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기라는 곳에서, 커넥트 공단기라는 곳에서 지금은 뭐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세진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공단기 가서도 나 1억 잊어먹으면 안 된다. 너 잘 돼서 한 달에 3억씩 벌면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강사들이 일타들이 3억씩 뭐 그냥 벌었으니까 1년에 40억씩 버니까 야, 너 그렇게 유명해지면 나 섀도우 라이터로 써줘라. 내가 책 쓸래니까 나 많이 줄 필요도 없고 한 달에 그냥 2천만 원만 줘라. 그리고 내가 섀도우 라이터 해주겠다. 막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더 대기업으로 세진쌤이 가고 나는 약간 메이저는 메이저인데 한 메이저 중에 5위, 6위 정도밖에 안 나가는 메이저에 있었는데 세진쌤이 못 뜨는 거야. 왜냐면 심지어 그 메이저 회사에서 사진도 안 올려주고 강사 검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막 노량진에서 술 먹었지. 왜 그러냐. 학원 족같다고 막 그러면서 일을 졸라 시키면서 강의 인강 찍은 것도 인강 판매도 못하게 하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은 인강만으로도 한 3, 400씩 벌 때니까 한 달에.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간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0년째 소방학 교수 중에 1타가 있어. 우리나라 방재학 박사 1호. 그게 선생님, 천안에 사는 선생님 후배야. 선생님이랑 친한 동생. 그 친구를 이제 소개시켜줬지. 박세진 쌤한테. 그래서 그 같은 회사, 이 넘버원 메이저에 둘이 있었거든. 좀 끌어줘라. 그랬는데 얘는 졸라게 말 안 들어요, 또. 근데 잘난 체는 하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하여튼 결국은 좀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쪽이, 선생님이 이제 입시에서 공무원 쪽으로 잠깐 갔던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거든. 응? 입시에서는 어떤 과목이 깡패냐? 대입은? 그렇지, 수학이 깡패지. 공무원 쪽은 어떤 거는 깡패였는 줄 알아? 영어가 깡패였어. 수학은 알아주지도 않아. 왜? 과목이 없잖아. 선택 과목 중에 하나야. 진짜 수학 선택할 수 있는 직렬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은 폐강도 쉽게 되고. 영어는 어깨 힘 딱 주고 다니는 거야. 교무실 혼자 딱, 교수 연구실 딱 쓰고. 영어는 지금은 이제 아닌 직렬도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공무원 직렬에 영어하고 한국사가 필수였어. 근데 한국사는 애들이 우리말이잖아. 암기력 좋은 애들 좀 때려 외워. 근데 영어는 졸라 어렵거든. 공무원 영어는 이 수능은 저리 가라 해요. 어휘 여러분이 생전 듣도 못한 어휘 나오고 막. 그다음 문법도 졸라 짜잘한 거 탁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가 좀 어렵지. 그때 좀 대접 좀 많이 받았지. 탁 꽃가마 타던 시절이 나왔는데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진쌤이 이제 그러다가 공무원 쪽에서 조금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입시로 먼저 돌아오시고. 대략 한 10년 전인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도 한 3년 전쯤에 입시 쪽에 돌아와서 천안 쪽에서 학원을 다시 내가 열었지.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예전 같지 않으니까. 특히 지금 더 힘들어졌지만 여러분처럼 고3의 수요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능을 보는 애들, 안 보는 애들, 거기다가 수능, 뭐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가도 옛날에 수능은 다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심지어 영어를 선택을 안 해버려. 그지? 옛날에는 수특 무조건 했거든? 그러니까 고3이면 수특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내가 뭘로 대학을 가든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수특도 안 하기도 하잖아. 막. 예? 그래서 영어가 이제 갈수록 특히 고3에서는 사양길이거든. 옛날에 이 대입 쪽에 있어도 고3 선생님들은 어깨에 힘 탁 주고 다녔어. 야, 고1 중등부 선생님들이 고3 선생님들 눈도 못 맞췄어. 옛날에는. 진짜로. 클래스가 다르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깨갱해야 돼요. 중등부 선생님 돈 많이 벌고, 고등부 선생님 존나 고생해도 주말에도 못 쉬고 이렇게 졸라 지랄해도 중등부 선생님 주말에 뻑뻑 쉬어가면서 막 BMW 끌고 다니고, 선생님은 막 10년 된 17만 탄 차 달달달 거리면서 끌고 다니고, 그지? 클래스 차이가 이제 역전돼 버렸지. 근데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강사의 유통기한은 선생님이 그냥 인으로 정한 건데 강사의 유통기한은 학부모의 나이야. 학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순간 유통기한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 선생님이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동안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실제로 나이도 어리고 결혼을 일찍 했을 뿐이고. 근데 선생님 다 아들이 막 지금 다 24, 22 막 이러니까.
선생님 말해줬어? 6살에 결혼했다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딱 빨리 해고 가봅시다. 다음 시간에 조금 속도 낼게요. 자, 집중해 봅시다. 바이애스드죠. 그래서 PP입니다. 그죠?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선입견을 지닌 ethnic의 명사형 민족성이라는 뜻도 되고 over represented니까 지나치게 많이 대표된 이 말이죠. equalize, automated, encode 표현하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하다 이런 뜻도 되고 bake in 구워서 안에 집어넣다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도자기 구울 때 문양 그리고 넣죠. 이게 bake in이야. 오케이? enhance, make sure, optimize까지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빠르게 한번 갈게요. 주제니까 빨리 끝냅시다. proliferation이 원래는 뭔 뜻이죠? 생명 연장, 수명 연장이잖아. 증식이라는 뜻이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증폭, 폭증이래. 그지? 뭐가? 데이터의 폭증이. 데이터가 팍 늘어난 게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어요? 많은 챌린지는 독해에서 항상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부정적 어휘라고 그랬지. 그지? 도전과제, 문제, 난관, 난제야. 어려움이야, 항상. 많은 어려움. 그럼 이거 뭐야? 데이터의 폭증은 결국. 그렇지, 마이너스야. 자, 뭐, 보고하기도 어렵고, 보도하기도 어렵고, 소비하기도 어려워, 정보를. 즉, 봐봐. 데이터의 폭증은 정보 소비, 정보 보도에 어려움이 됐다. 이 소셜 네트워크 그 자체도 편향돼 있고요. 그들의 이런 기여자들,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절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절대로 분필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거야. 절대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인구를, 즉 대다수의 의견을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어려움이야. 그지? 자, 그리고 특정한 민족이 지나치게 많이 강조돼서 대표돼요. 그래서 중요한 또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소셜 뉴스에 있어서 뭐로서의 문제냐면 평형추로서 그냥 소셜 뉴스가 평형추 균형 잡는 역할 하는데 어려움이야. 왜? 특정한 민족만 지나치게 대변해버리거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뭐 그냥 일예로 미국이나 BBC의 뉴스는 어떤 인종의 뉴스를 대변합니까? 백인. 그죠? 백인 화이트 칼라들. 자, 게다가 점점 더 많아지는 숫자의 알고리즘이 등장했네. 알고리즘이 자동화된 결정을 만드는데, 결정을 자동으로 내려버리는데, 어디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냐면, 의문사예요. 어떤 내용을 추천할 건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추천할 건지에 대해서. 그치?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몇 개 동영상 보면 저절로 알고리즘이 내 취향 파악해버리잖아. 그 다음에 OTT 서비스 가입해도 처음에 뭐 해야 돼?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 이렇게 몇 개 고르라고 하잖아. 그치? 알고리즘 입히려고 해. 알고리즘은 그래서 탑 뉴스 리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최근 경향, 뜨거운 경향을 만들어, 알고리즘이. 그리고 개인 맞춤화된 추천을 만들어냅니다. 그 독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알고리즘은 근데 어떤 인상을 좀 남겨두냐면, 어떤 이런 인상을 남기냐면, 뉴트럴, 중립적이구나라는 인상을 남기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not, 중립적이지 않아. 여기까지도 다 보여. 다 마이너스네. 정보의 폭증, 그죠? 자동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다 좋은 역할이 아니라 안 좋은 역할만 하고 있다, 야.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알고리즘도 결국 인간의 창조물이거든요. 알고리즘이 아니네, 창작자들이겠죠. 알고리즘을 만든 인간들이 아니네, 알고리즘 맞네요. 알고리즘들은요 안에다 암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들의 설계자들의 정치적 취향, 선택, 취향을 안에다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그 안에 내재해놨습니다. 안에다 구워지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큐레이터와 같은 힘, 이걸 게시하고 선정해주는 알고리즘의 힘을 말하죠. 그지? 이거 추천작, 이런 거. 이 선정해주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때문에. 자동화된 시스템만 해도 문제인데, 이 알고리즘에 추천해주는, 선정해주는 힘이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당면에 있는, 현재 작용하고 있는 편견을 이해해야 돼요. 인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안 좋은 일이니까 정보가 제대로 정확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이 현실, 이 편견을 지금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아마도,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뭘 확실히 하기 위해? 자, 이러한 제품의 엔지니어들과 설계자들이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그럼 뭐가 나올까? 요게 빈칸으로 나오겠지? 그지? 뭘 확인해야 돼? 이러한 알고리즘이나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작자들, 설계자들이 바람직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최적화하고 있는 걸 현재 추구하고 있느냐, 모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대. 이게 뭐야? 제작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역할이죠. 그지? 바람직한 결과를 최적화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상징적으로 딱 얘기해버렸어요. 정보를 갖춘 대중. 이 정보는 어떤 정보를 의미할까요? 편견이 없는 정보, 정확한 정보를 갖춘 대중이야. 뭐가 아니라 고조된 트래픽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제작자, 설계자들이 전부 다 뭐만 해? 트래픽 증가에만 관심을 쏟아. 왜? 조회수 늘리려고.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뉴스도,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 선정적인 제목들도 나오고.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정보를 갖춘 대중이란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대중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물을 최적화해야 한다. 됐죠? 이게 주제입니다. 갑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일이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적인 일 바로 잡자 이 말이잖아요. 그치? 야, 이런 일 안 생기게 좀 노력하자 이 말이야. 불평등 맞아? 아니에요. 사회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란 건 우리가 인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교망. 인맥에 대한 데이터의 양에 반영된 불평등. 아니야. 그래도 되네요. 소셜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danger of fake news. 자, 가짜 뉴스. 맞아? 아니죠. 이건 소재 자체가 틀렸고. 점점 더 증가하는 역할, 알고리즘의 역할이 증가한대요. 뉴스 선택에 있어서. 근데 뭘 위해서? 개개인의 니즈에 맞게. 맞냐? 이거 혹하지. 그지? 맞아? 그렇지. 알고리즘이 점점 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마이너스잖아. 그지? 부정적이니까 우리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야. 주제는, 그죠? 이건 현상, 설령 이게 혹하더라도 이건 현상이죠. 현상. 최근 경향입니다. 전통 미디어 또는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뭡니까? 뭘 일컬어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단방향 미디어. TV, 라디오 이런 것들. 그지? 신문 이런 것들. 전통 미디어의 최근 추세인데 최근 추세가 뭐야? 위협받고 있대. 뉴스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전혀 아니죠. 전통 미디어가 위협받고 있다. 이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 중요성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편견을 인식하고 아까 선생님이 우리는 뭐라고 나왔죠? should understand로 나왔지. 그지? 인식해. 뭐에 의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그리고 알고리즘 제작자들에 의해 생겨난 편견을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중요성. 됐죠? 됐지? 5번이요? 맞아요? 오케이. recognizing 말고 또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본문에 등장한
standing도 쓸 수 있고 또 좀 과도하게 한 발 더 나아가자면 편견을 어떻게 하자는 거였어? 그렇죠. 바로 잡자는 거였죠. 제작자들, 설계자들이 이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춘 대중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색하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까지 좀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바로 잡는 거. 그지?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요? 장은이도 이해가? 오케이. 오늘은 조금 많이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속도를 조금 냅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류경 쌤께서 원장님께서 지정해 주실 거예요. 지정.